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섭니다. 또 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전방위 검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짓는 임시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1,800개 상장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총 8가지 상품 구성으로 신형 K5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외관 디자인도 2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나서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금감원의 은행 종합검사는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을 받은 신한은행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 즉 ELS 불안전 판매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간 채권 파킹 거래에 대한 전방위 검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경영 실태를 포함해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검사는 지난 4월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 등에 휩싸인 신한은행에 이어 2번째로 종합검사라는 점에서 KB국민은행 내부 업무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진흥섭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금융회사에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부터 아예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축소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KB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하는 데는 KB국민은행 경영과 관련 정밀한 감사가 필요한 사정이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도 한 달가량 함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2013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으로 특히 윤종규 KB금융회장 및 국민은행장이 취임한 후 첫 성적표를 매기는 것이어서 금융권에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 불안전 판매, 운용사 직원의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 및 직무정보 불법 매매 여부, 그리고 채권 파킹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향응 접대수 걸룩진 사정을 파악하고 서면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파킹 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여 곳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채권 파킹 거래와 관련해 맥쿼리 투신운용 등 7개 증권 및 자산운용사를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7개 증권 및 자산운용사 외에도 10여 곳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서면 검사에 돌입했으며 해당 금융회사에 충분한 소명이 없을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흥섭 금감원장 취임 후 조용한 행보를 보여온 금감원이 다시 칼을 갈면서 금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짓는 임시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1,800개 상장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합병을 반대한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1,800여 개 기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공격하고 있는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투기성 헤지펀드가 단기간에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유상감자나 비정상적인 고배당을 하라고 강요해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투기펀드의 행태는 결국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거액의 국부를 유출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엘리엇이 자기들 말로는 먹튀는 없다. 자기들은 건전한 투자 자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양 협회는 만약 엘리엇의 공격에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 계열사들이 무릎을 꿇는다면 1,800여 개 상장 기업 어느 누구도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M&A 법제가 공격자에겐 한없이 유리하고 방어자에겐 매우 불리하게 돼 있어 적대적 M&A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M&A 관련 법제는 IMF 이후 외국인의 국내 기업 주식 취득 한도 폐지와 의무공개 매수제도 폐지 등 경영권 공격자에 대한 규제는 모두 폐지해온 반면 상호 출자 제한 제도와 계열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 등을 신설해 경영권 방어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시켜왔습니다. 양 협회는 이처럼 허술한 한국의 경영권 방어 법제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투기 펀드의 공격을 막는 데 급급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이 그렇게 유출되는 것을 막을 만한 그런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재투자를 해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여유 자금을 갖다 그쪽에다가 쏟아붓다 보니까 양 협회는 상장 회사들이 자본시장 진입과 동시에 지분 분산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주식 거래로 상시적인 경영권 위협에 놓이게 돼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 펀드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상장사협의회는 신주 인수 선택권과 차등 의결권 제도와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양 협회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와 법률 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2016년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5조 6천억 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예측했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초보다 0.5%포인트에서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데다 수출 부진, 중동 호흡기 증후군, 가뭄 등이 겹쳐 성장률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 원에서 3조 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현대자동차가 7가지 파워트레인 모델의 소나타를 출시했는데요. 기아자동차도 총 8가지 상품 구성으로 신형 K5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외관 디자인도 2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신형 K5 판매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신형 K5는 기아차가 45개월의 기간 동안 4,9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야심작으로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의 돌풍의 핵으로 꼽힙니다.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된 이번 K5는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등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신형 K5는 국내 차량 중 유일하게 각기 다른 2가지 외관 디자인으로 출시됐습니다.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1세대 모델의 디자인 정체성이 유지 발전된 가운데 MX 모델은 모던함과 세련미가 강조됐고 SX 모델의 외관은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MX 모델은 좀 세련되고 정교한 그래픽을 적용하면서 좀 더 균형감 있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 모델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좀 더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7가지의 파워트레인 모델을 선보인 현대차의 소나타처럼 K5도 파워트레인을 다양화했습니다. 2.0 가솔린 모델과 1.7 디젤 등 신형 K5는 총 5가지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이 중 주행 성능이 강조된 2.0과 1.6 터보 모델은 스포티한 외관의 SX 모델로만 출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총 8가지의 K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셈입니다.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 수입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엔진별로 특성을 주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그다음에 얼굴도 2개의 얼굴로 해서 시장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힌 K5에 대한 소비자들의 초반 반응은 뜨겁습니다.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사전 계약에서 약 3주간 총 8,500대가 사전 계약됐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1세대 모델의 2010년 사전 계약 성적 6,000대를 넘어선 기록입니다. 최근 중형 세단은 SUV 열풍에 밀려 판매량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아차는 다양한 상품 구성의 K5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다시 중형 세단에 집중시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들어보셨나요? 비싸서 못 사던 물건도 온비드에서 싸게 살 수 있고 압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시세의 70%에서 80% 낙찰받기도 하는 이른바 온비드 공매 재테크가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요.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캠코의 온비드 시스템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온비드는 캠코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 중인 전자자산처분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캠코는 학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재산이나 압류재산 등을 온비드에 올려 입찰을 통해 공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공고나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입찰 계약, 등기와 같은 공매 재반 절차를 모두 온라인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스마트 온비드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운영해 모바일로도 입찰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럼 온비드에서는 주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취급하는 건가요? 네, 아파트, 토지, 상가 등 이런 부동산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온비드 전체 물건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차장, 매점 운영권, 기차역 광고 매체 대행사 선정, 이런 다양한 유무형의 물건이 취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고차나 기계류와 같은 물건의 낙찰 비중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입찰 참가자 수가 2012년 13,138명에서 작년 15,135명으로 15% 정도 증가했고요. 자동차, 기계류와 같은 동산의 경우는 올 상반기 낙찰 건수가 5,316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2% 늘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특별한 이유 어떤 데 있을까요? 네, 우선 온비드의 부동산 물건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공 성격을 띤 기관들의 물건이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가 투명하기 때문에 경매나 일반 사기업 공매와 비교해 깨끗하고 사기 등의 우려도 낮습니다. 또 법원 경매는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온비드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속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편리합니다. 작년 말까지 온비드의 누적 낙찰 건수는 28만 3,800건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온비드로 재테크를 한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최근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땅한 재테크 수단을 찾아다니면서 온비드 재테크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선 비싼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기반 설비나 기계 장비 같은 것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온비드에서 싸게 낙찰을 받아 사면서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명품 시계나 가방, 귀금속 등도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명품 재테크를 위해 접속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데요. 온비드 이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 인증서를 등록한 뒤에 마음이 드는 물건이 있으면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가의 10%를 보증금 명목으로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됩니다. 잔여 대금은 물건의 가격이나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치르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 2분기 최대 3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그동안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손실만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11년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한 척당 약 6천억 원에 수주했으나 이것이 1년가량 지연되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자회사인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의 부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장기 매출 채권도 9조 원 규모로 이 중 일부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도 손실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손실을 예상했으면서도 숨겨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가격 제한 폭인 30%까지 급락하면서 8,7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HDC 신라 면세점이 최대 4,00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개점은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내년 설 이전에 할 전망입니다. 양창훈 HDC 신라 면세점 공동대표는 다음 달 중 면세점 오픈을 위한 조직을 꾸려 9월 초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 공사 마무리 후 브랜드 입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픈은 내년 1월 초가 되며 이를 위해 3,000명에서 4,00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신입사원 위주로 충원하고 필요하면 임원급도 스카우트할 예정입니다. HDC 신라 면세점은 용산역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몰에 27,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37,600제곱미터는 주차장 등 면세점 지원 용도로 쓰입니다. 몰 뒤편에 면세점 관광 차량 전용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몰 내부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류 공연장과 관광 홍보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없는 고용 증가세에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이 1% 성장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성장의 고용 탄력성은 2000년부터 2007년 평균 6만 6천 명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1년부터 2014년에는 평균 14만 8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고용 호조 현상이 이어진 데는 경기 외적 요인이 크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 55세 이상 장년층이 고령화와 노후 소득 여건 미흡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면서 노동 공급의 증가를 주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없는 고용이 불러오는 고용의 질적 추락으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07년 연평균 3.0%에서 2008년부터 2014년 1.7%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질 임금 증가율 또한 3.8%에서 0.6%로 낮아졌습니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 폭이 상하 30%로 확대된 이후 주식시장에서 단기 투자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기 매매 계좌의 주식 보유 기간이 가격 제한폭 확대 전 한 달간은 평균 3.15일이었으나 확대 후 1개월간은 평균 1.01일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의 보유 기간이 3.35일에서 1.04일로 코스닥 시장은 3.02일에서 1일로 짧아졌습니다. 단기 매매 계절은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한 달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뜻합니다. 하루에 매수하는 수량과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데이 트레이딩 계좌의 거래 대금 비중도 가격 제한폭 확대 전 4.59%에서 확대 후 5.63%로 1.0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반면 대출 후 1년 이내에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분할 상환 주택대출 금리는 내려갑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1,100조 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로 바꿔나가는 데 맞춰줄 것이라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특정 상품의 출연료율을 낮추면 금리 인하 요인으로, 높이면 금리 인상 요인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7거래일 연속 투자금을 빼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중국 증시가 폭락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스위스 소재 자산운용사 GAM의 마이클라이 투자 책임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규제 당국은 처음에는 수조 위안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허용해 엄청난 주가 거품을 일으키더니 거품이 터졌을 때 개입해 이전의 시장 개혁 노력을 되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장사 절반의 거래를 정지시켜 A 증시를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시장으로 바꾼 것이 결정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른바 금융공산주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날 기준으로 중국 증시 전체 상장사 가운데 28%인 765곳의 거래가 여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포스코가 2017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체 사업 구조를 철강을 중심으로 소재, 에너지, 인프라, 트레이딩 등 4개 부문으로 재편하기로 하는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셀비지와 차이나 옌타이셀비지가 각각 이끄는 컨소시엄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채 입찰에서 1순위와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는 260만 명, KT는 150만 명, LG유플러스는 103만 명으로 추산돼 전체 합산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상반기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통해 재주인을 찾아간 휴면 예금이 191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타일예보 정희진입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3.8도까지 치솟으면서 더위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으니까요. 더운 날씨에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강원 영동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도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내일도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이 32도, 대전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강원 영동은 선선하겠습니다. 제11호 태풍 난카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토요일쯤에는 우리나라 동해 남부 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로와 발달 정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수원 32도, 대전 30도 등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2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27도, 대구 29도, 전주와 광주 3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
남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으로 영남과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1호 태풍 난카까지 빠르게 북상하면서 비상입니다. 금요일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 난카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이 피해 없도록 미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전 경제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